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중요한 공부를 좀 해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특별한 효과가 있는 음식입니다. 자, 어디에 효과가 있을까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의하는 거 보니까 특별히 암 환우분들에게 효과가 있는 음식. 강력한 항암제 성분이 있고 항산화제 성분이 있는 그런 음식이겠죠.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뭘까요? 암을 유발하는 게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의 원인이 되는 누가 범인이다? 지방이 범인이고 콜레스테롤이 범인이고 또 혈액에 끈끈한 점액질을 유발하는 점도가 범인이고, 다시 말하면 암을 유발하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데 아주 효과적인 그러한 음식들이 뭐가 있는지 이번 시간에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책은 바로 닐 버나드 박사의 통증 잡는 음식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왓더 헬스에서 그 다큐에서 여러분들이 자본주의 밥상의 실체, 여러분들이 늘 즐겨 드셔서 오늘 하늘마을에 오시기까지 위암, 간암, 폐암, 유방암, 전립선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는 그 암덩어리들을 달고 여기 오셨는데, 나가실 때는 여기 장수산책로에다 그 암덩어리들 다 떨어뜨려 놓고 가세요. 예, 중국어 한자로 병이 떼어놓다 이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병을 떼어놓는 하늘마을에서 그런 추억들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닐 버나드 박사가 왓더 헬스 다큐에서 그 자본주의 밥상의 실제,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을 병들게 했던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 다시 말하면 고기, 생선, 우유, 계란,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기름에 지지고 볶고 지글지글 자글자글 지글지글 자글자글 보글보글, 제 멘트로 기억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이런 자본주의 밥상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그 What the Health라는 그 다큐에서 당뇨병에 대해서 아주 속 시원하게 강의해 주셨던 닐 버나드 박사입니다. 자, 닐 버나드 박사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 몸에, 그리고 특별히 항암 작용을 하는데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이나 난소암과 같은 호르몬성 암을 줄여주는 데도 효과가 있으면서 모든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아주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는, 특별히 우리가 음식물을 꼭꼭꼭꼭 씹어 먹었을 때 효과가 있는 음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는데요. 효과가 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몸의 염증 수치를 높이고 몸의 종양을 만들고 몸의 염증을 만드는 수치를 떨어뜨리는 음식이 우리 몸에 건강하고 효과가 있는 음식이겠죠. 그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주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을 줄이고 점도를 풀어주는 음식.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더 많이 줄여주고 콜레스테롤의 아주 유해한 효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음식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번 시간에 한 6, 7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저지방 채식 식단을 기본으로 베이스로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떤 분은요 매일 아침마다 주방에 오셔서 당근하고 부추를 꼭 매일 달래요. 난 유방암이니까, 우리 남편이 유방암 환자는 유튜브에서 보니까 당근하고 부추를 먹어야 유방암이 줄어든다고 했으니까 매일 그걸 달라고 하세요. 예, 이러한 그 좁은 소견에서 여러분들이 좀 와이드형으로 좀 넓어지셔야 됩니다. 특정 저지방 채식 식단에는 그 나름대로의 모든 찌에서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십자가가세소가 강력한 항암제로서 작용한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맨날 브로콜리 드시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들 하늘마을에서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의 십자가 채소는 강력한 항암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일 똑같은 음식만 드시라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특별한 효과가 있는 음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 시간에 걸쳐서 공부하고 계시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음식이 무엇이 있어서 우리 세포 병든 유전자를 원상태로 레디컬 리미션 근본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에서 공부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좋은 음식이란 뭐냐?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주는 음식인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저지방 채식 식단이 건강한 음식인 건 알겠는데, 특별히 해독과 영양의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음식이 좋은 음식이겠죠. 자, 그런데
동맥의 노폐물을 청소해주는 저지방 채식 식단을 대체하는 음식이라기보다는 저지방 채식 식단을 더 효과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음식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저께 여러분 아침에 혹시 메뉴 무슨 죽 드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귀리죽. 어유 맞습니다. 예, 예. 손 드신 분 상품 드려야 되겠네. 여러분 모두가 대답하셨죠? 자, 그런데 귀리, 과연 이제 제가 이제 와플빵을 할 때도 하늘마을에서 식단에 가끔 오트밀죽이 나오는데 귀리 오트밀이죠. 니꼴. 자, 그런데 이 오트밀로 저희가 와플도 종종 해드리고 현미 통밀과 또 현미, 찹쌀, 맵쌀가루를 섞어서 오트밀이라고 해서 와플빵 종종 해드립니다. 그러기도 하고 오트밀죽도 종종 해드리는데 이 오트밀이 특별히 콜레스테롤 수치를 쫙쫙 흡착해 주는데 예,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니까 오트밀, 귀리는 특별히 수용성 섬유질을 포함하고 있어서 물에 녹는 수용성 섬유질을 포함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혈관, 뇌혈관을 막는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심장혈관을 막는 콜레스테롤 지방 지질들, 그리고 여러분 모든 혈관을 막는, 그래서 혈액이 떡지게 혈전 현상을 유발하는 그런 모든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주고 낮춰주는 데 상당히 효과적인 음식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용성 섬유질은 뭐 귀리에도 오트밀에도 많지만 특별히 콩, 예, 유방암 환자가 매일 먹어야 하는 음식, 전립선암 환자가 매일 먹어야 하는 음식, 난소암 환자가 매일 먹어야 하는 음식, 그리고 모든 암 환자, 간암 환자가 매일 먹어야 하는 음식. 왠지 아세요? 예, 콩에는 지방을 분해하는 천연 유화제 성분이 있습니다. 암덩어리를 분해해 보니까 뭐 여러분들은 이상한 돌연변이, 물론 시초의 암은 이상한 돌연변이로 발현되지만 그 돌연변이가 이렇게 엉긴 게 가만히 보니까 그 돌연변이가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습니까? 지방에서 오고 콜레스테롤에서 왔고, 다시 말하면 그 기원은 어디로 가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장어? 고기? 좋은 음식? 죽은 음식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트로겐은 여러분의 호르몬성함을 촉진시키지만 반대로 콩 속에는 아이소플레본은 여러분에게 있는 그 모든 지방 덩어리들, 콜레스테롤 덩어리들, 점액질 덩어리들을 줄여주고 흡착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립선암 환자가 도마도습을 매일 먹고 유방암 환자가 매일 콩을 먹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숙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콩물 드실 때 거기다 또 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버드윅 박사가 7번이나 노벨상 수상자로 노미네이트된 이유가 있죠. 아마씨. 그래서 염증 수치를 특별히 부인병, 종양 억제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음식이 아마씨죠. 또 그 천연 알부민이라고 불리는 간 수치를 줄여주는데 뭐 GOT, GPT뿐만 아니라 간 수치를 줄여주는데 도움이 되는 햄프씨, 장폐색을 뚫어주는데 단 한 숟갈만이라도 가장 힘을,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오늘 아침에 제가 샐러리 드시라고 했더니 가장 강력한 정력제라고 했더니 눈들이 번쩍번쩍 뜨이시는데 야한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몸에 힘을 줄 수 있는 정력제. 그게 바로 치아씨드. 그래서 변비가 심하신 암 환자의 공통점은 장누수 증후군, 장폐색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쉽게 말하면 변비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이 변비를 뚫어주는 트래펑, 장을 뚫어주는 트래펑이 누구였어요? 치아씨드. 여기서 제가 뭐 다 해봤어요. 알로에도 먹여보고 뭐 고섬유질 식사를 먹였는데도 장폐색이 너무 심하신 분들을 뭐 333을 뭐 4번, 6번 했는데 안 뚫리시는 분들한테 치아씨드를 먹여봤더니 뚫리더라고요. 와, 그래서 치아씨드가 엄청난 이 섬유질이 많기도 하지만 치아씨드는 그냥 먹는 것보다 10분에서 15분 정도 물에 불렸다가 드시니까 어때요? 부풀어져서 포만감이 엄청나고 배변이 그냥 쑥쑥쑥쑥 시원하게, 예, 그냥 물에 주주주주 풀어지는 게 아니라 바나나 변처럼 아주 성형되게 부풀어서 건강한 배변으로 나오는 거 보셨죠? 자, 그래서 이런 수용성 섬유질은 콩에도 많고 그리고 보리에도 많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하시는 식단에 있어서 햄프시드, 아마씨, 치아씨, 그리고 정제되지 않은 현미, 그리고 콩, 오트밀, 이런 것과 보리가 그 자리를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당뇨 환자가 보리밥을 먹기 때문에 저는 당 수치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농부의사로 유명하신 우리 임동균 선생님이 당뇨병에 웬 보리밥? 예, 제가 이런 강의 한 적 있죠.
당뇨병 환자가 보리밥을 먹으면 당뇨 수치가 인슐린 저항성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보리도 잡곡도 여기 오시면 당당하게 RP6 피트산염이 모자라서 비타민 B군이 모자라고 뇌혈관이 막혀 있어서 뇌동맥류가 있는 분도 있고 중풍병 뭐야 이런 증세가 있고 또 뼈밀도가 떨어져서 무릎에 골다공증, 골조성증, 골괴사증이 있고 그다음에 항암 적용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주식을 RP6와 피트산염이 많은 현미를 드세요 하면 어우 당당하게 저 잡곡밥 먹어요 매일. 이러십니다. 이 고기 드시는 저 고기 안 먹어요. 오리고기만 먹어요. 오리발냄이시는 것처럼. 예. 보리는 현미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정제된 곡류는. 잡곡은 현미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 존 맥두걸 박사가 이 현미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했는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처음에 물론 해독할 때는 여러분들이 복합탄수화물을 비율을 줄이고 천연탄수화물인 과일과 채소의 비율을 늘려가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해독이 되시고 나면 5단계 해독 끝나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체중을 좀 올리셔야죠. 그렇다고 살찌려고 과식하시라는 게 아니라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으로 복합탄수화물 비율을 1대1 비율로 맞춰가야 되는 거죠. 막 현미 안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평생토록 해독만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콩과 보리 그리고 채소에도 수용성 섬유질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특별히 매일 110g의 콩을 섭취했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마다 콩물 드실 때 그렇다고 해서 한 컵씩 드시지 마시고 여러분 아침에 콩도 드시죠. 햄프씨도 드시죠. 아마씨, 치아씨 거기다 들깨가루까지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 와 항암 작용이 강력한 햄프, 아마, 치아까지 이제는 그만 욕심 내셔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또 청국장 더 좋다고 청국장 가루 또 매일 또 따로 챙겨 드시고 인터넷에 뭐 떴다 하면 그냥 또 매일 주문 들어오고 거기까지 과유불급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귀리가 얼마나 강력한 이 항암 작용을 하는지 보셨고요. 두 번째 콩입니다. 여기 보니까 동북콩도 있고 메주콩도 있고 녹두콩도 있고 렌틸콩도 있습니다. 다양한 콩 종류가 있는데 특별히 콩은 여러분들이 적당량을 섭취하시는 게 좋지만 껍질이 있는 콩 있죠. 특별히 중국 분들이 많이 드시던 콩, 껍질 있는 콩. 그 무슨 콩이라고 하죠? 응? 저기 중국의 껍질채로 우리 요리해서 먹는 콩. 응? 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예, 당콩? 예, 당콩. 그런 종류는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적당량만 드셔야 되는데 자, 콩 너무 좋다고 너무 과식하지 마세요. 콩에는 스타키오즈라는 성분이 있어서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이상해요. 왜 하늘마을 오니까 제가 방구대장 뿡뿡이가 됐죠?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장 내에 변화가 와서 그렇기도 하고 생전 여러분들이 이 아이소플레본이 많은 콩을 많이 드셔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콩을 드시니까 콩 속에는 이 스타키오즈 성분이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지고 가스가 좀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대장폐색이 심하신 분들이 거기다가 이 스타키오즈 성분이 많은 콩을 드시다 보니까 게다가 견과류, 종실류 이런 좋은 오메가3, 오메가6 지방들을 드시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보대 끼면서 붕붕붕붕붕붕 냄새는 안 나는데 뿡뿡뿡뿡 해서 뒤에 따라가려면 등산을 할 때 따라가려면 뿡뿡뿡뿡 냄새 맡으면서 따라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냄새는 없으시죠? 예. 근데 한동안 여러분의 소장이 변화가 되면 그다음부터 안정이 됩니다. 이제 방구대장 뿡뿡이를 졸업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콩에는 이렇게 아이소플레본이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의 그 암을 만드는 그 콜레스테롤 덩어리를 분해해주는 지방을 분해하는 성분이 콩 속에 있는 아이소플레본이기 때문에 특별히 유방암 그리고 전립선암 그리고 난소암 환자를 비롯한 모든 암 환자 특별히 호르몬성 암에 아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세요. 오시는 분들이 아니 고기도 생선도 우유도 계란도 없이 어떻게 단백질을 섭취해요? 어떻게 여러분 단백질 섭취합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한 달 동안 해독하시고 두 달 해독하시고 병원 가서 토탈 프로테인 수치를 재보니까 단백질 모자라는 분 계시면 좀 오세요. 그러면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예. 단백질 모자라는 분 계세요? 자, 그래서 콩에는 콜레스테롤이나 동물성 지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고기 대신 콩으로 만든 햄버거를 먹게 되면 소고기에 함유된 콜레스테롤을 섭취하지 않을 수 있으면서 덤으로 콜레스테롤을 쭉쭉쭉쭉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여기 햄버거 요새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드시는데 햄버거를 먹는 이유는 소고기 패티 때문에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햄버거 고기.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드시면 되겠어요? 그럼 패티를. 소고기 패티가 얼마나 이 공유로질 발암물질이 많은지 공부 많이 하셨죠. 그래서 왜 그 전 미국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이 햄버거의 왕이셨죠.
그런데 왜 그분이 그 스텐트나 바이패스 마지막에 카디악 어레스트를 초래해가지고 병에 수없이 실려가고 예 그러다가 이분이 자기 병을 클린턴 대통령이 병을 회복하기 위해서 서점에서 세 권의 책을 만났어요. 제가 그 특별한 세 권의 책 소개해드렸죠. 바로 세계적인 심장 전문의. 예, 그래서 스텐트나 바이패스 없이도 막힌 심장 혈관을 뚫어버리는 강력한 원 다이어트 식단으로만으로 아주 유명한 서전이신데 심장 수술 아주 대가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수술로 이 모든 그 관상동맥 질환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치료했어요? 저지방 채식 식단으로. 예, 그래서 수술 대신에. 그래서 18명의 관상동맥 말기 관상동맥 환자들을 음식 하나만으로 지방 수치를 확 줄이고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을 완전히 제한함으로 심지어 아보카도까지 제한하면서 이렇게 그 심장 질환 환자들을 치료한 사례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셨죠. 콜테 세스닌 박사, 그 다음에 세 권의 책 여러분 기억나시죠? 또 하나는 뭔지 기억나십니까? 딘 오니시 박사의 심장을 건강하게 하고 암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하나는 영양의학의 아버지 누구요? 콜린 캠벨 교수의 뭐죠? The China Study. 자, 세 권 기억하세요. 예, 한국에 번역되어 있는 것이 두 권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햄버거 패티를 뭘로 하시면 되겠어요? 소고기 갈아가지고 햄버거 패티 만드시면 되겠죠. 그러면 예, 콩 다져가지고 우리 드셔보셨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항암작용에 특별한 효과가 있으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주는데 아주 효과를 발휘하는 음식. 여기 보니까 뭐예요? 마늘. 제가 최근에 존스 홉킨스나 하버드에서 통계 발표 데이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췌장암에 가장 효과를 발휘하는 음식, 담낭암에 가장 효과를 발휘하는 음식, 위암에 가장 종양을 억제하는 음식, 폐암에 가장 이 폐에 스팟으로 퍼져 있는 비소세포, 소세포 폐암에 다발적으로 퍼져 있는 그런 종양들을 제한하는 데 가장 효과를 발휘하는 음식들에 대해서 차례차례 저지방 채식 식단의 우수성, 어떤 채소가 어떤 사람에게는 비트가 최고로 좋았고 어떤 암에는 브로콜리가 최고로 좋았고 어떤 암에는 콜리플라워가 최고로 좋았는데 공통적으로 1위가 있었는데 뭔지 기억나십니까? 갤릭. 뭐예요? 마늘. 그래서 마늘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동시에 그 효과를 오랫동안 지속시킵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이 특별히 생마늘 좋아하시죠. 강력한 정력제라고들 좋아하시는데 그만큼 힘도 내고 마늘의 알린 성분이 굉장히 양파나 피를 맑게 하기도 하고 항암 작용을 하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많이 했고요. 특별히 이제 전립선에 염증이 있거나 그 다음에 이게 관장을 하시다가 또 항문을 잘못 너무 거칠게 하셔가지고 다치신 분들, 또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화장실에 자주 가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밤에 빈뇨, 야뇨 증세가 있는 분들 어떻게 하시라 그랬어요? 마늘을 한쪽을 항문에다가 삽입을 했더니 전립선 비대 증세가 줄어들고 염증 수치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공부하셨죠? 그만큼 이제 마늘이 효과적으로 항염작용에 도움이 되고 항암작용에 도움이 되는데 하루에 몇 개? 반 개에서 한쪽.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리하실 때 맛을 내기 위해서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 가장 좋은 비타민 B12인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하고 함께 뭐를 넣으시죠? 채소 부용으로 미원 다시다 대용으로 아주 건강한 영양소이자 그냥 퍼먹어도 되는 영양소이자 가장 좋은 조미료도 되면서 염증 수치를 줄여주는 거에 대해서 공부하셨죠. 고기에 맞추어서 또 반드시 요리하실 때 마늘과 생강을 다져 넣으시면 굉장한 항염작용을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계속 공부하고 계십니다. 자, 네 번째는 뭐요? 우리 뇌세포와 비슷하게 생긴 견과류. 효과적으로 발휘하는 항암작용에 효과적으로 발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호두가 있습니다. 호두도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 지방산을 견과류와 종실류가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데요. 또 호두가 좋다고 해서 매일 또 호두만 드시지 마시고 오늘은 호두, 내일은 캐슈넛, P53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서 여러분의 염증 수치를 쭉쭉쭉쭉 줄여주는 햄프, 아마치아와 함께 골고루 종실류와 견과류를 다양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호두도 아주 여러 염증 수치를 줄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이는데 이 가장 좋은 이런 식물성 지방산으로 섭취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건강에 유익을 얻으실 수 있는데 자, 이거 중요합니다. 왜 하늘마을에서 아침마다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와 더불어 녹황색에서 황색 채소가 꼭 나오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종양 수치를 줄여주는데 다시 말하면 콜레스테롤을 쭉쭉쭉쭉 흡착하면서 줄여주는데 효과가 있는 것이
이 당근과 또 이거 뭡니까? 펌프킨, 단호박. 왜 하루는 단호박, 하루는 감자, 하루는 고구마 이렇게 나오는지, 스윗 포테이토 왜 나오는지 아세요? 베타카로틴 때문이겠죠. 아무리 모르셔도 영양의학에 대해서 모르셔도 베타카로틴이 얼마나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하는지는 아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세요. 자, 당근, 시금치와 이 녹황색 채소와 해초리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이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E와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을 여러분들에게 자꾸 저희가 저지방 채식식단에서 먹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오셔서 혈액을 현미경으로 보면 혈액이 이 적혈구와 세포에게 그대로 크로스 섹션 해놓은 것처럼 아주 깨끗하게 아주 예쁜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서현 씨가 나는 언제나 저런 혈액이 돼. 언제나 저렇게 예쁜 혈액이 돼. 이러면서 이제는 됐지요. 됐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어제 우리 사모님 보니까 어때요? 전형적인 암 환자들의 혈액이죠. 다 뭉쳐 있어요.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지방에 의해서, 각종 점액질에 의해서, 예? 고기, 생선, 우유, 계란, 예, 우유, 카제인, 예, 이 뭐 계란에 있는 이런 성분들 기름기가 쫙쫙 붙어가지고 혈액이 다 엉겨 있어요. 창자처럼. 그렇죠? 자, 이런 혈액이 되는 원인이 뭐냐면 콜레스테롤이 혈관으로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혈액간으로. 콜레스테롤 입자가 깨지지 않고 이 잘 운반하도록 해주는 게 여러분이 몸에 이 혈관과 혈액을 아주 건강하게 유지함으로 암이 재발되거나 전이되지 않도록 막아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베타카로틴을 왜 드셔야 되는지 이해하시고 드셔야 돼요. 그냥 뭐 채식 요리 뭐 그냥 채소만 드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양학적인 이해가 있으신 다음에 드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베타카로틴을 먹는 이유는 콜레스테롤의 유해 효과로부터 몸을 보호해준다. 다시 구체적으로 봅니다. 베타카로틴은 이 콜레스테롤이 혈액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입자가 깨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해준다. 자, 제가 여러분들 처음에 혈액 검사할 때 보셨죠? 기생충 하실 때도 보니까 기생충 1주, 2주, 3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참깨, 들깨 같은 요런 거, 요런 유충 같은 게 나오다가 점점 지나면서 십이지장충, 편충, 막 이 길이가 막 장난이 아닌 애들이 쏟아지는 거 보셨죠? 혈액을 현미경으로 보니까. 적혈구만 있는 게 아니라 혈관에 막 지금 독소들이, 콜레스테롤 이 독소들이 혈관으로 떨어진 거 보셨죠? 보셨죠? 그래서 요 콜레스테롤이 혈액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입자가 깨진 걸 보셨잖아요. 입자가 깨져가지고 혈관에 막 덕지 아주 그냥 징그러울 만큼 덕지 깨져 있는 거 보셨죠? 예, 지금 다들 그냥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걸 그 혈관 내에다가 얘가 이 쓰레기들을 떨어뜨리면은 그 혈관 내에 떨어진 쓰레기의 콜레스테롤 쓰레기가 모여서 뭐가 돼요? 위에 가서 모이면 위암. 간에 가서 그 쓰레기가 모이면 간암. 대장에 가서 모이면 대장암. 그래서 요 콜레스테롤이 혈액을 지나가는 과정에 입자가 깨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베타카로틴 왜 드셔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이제? 생각 없이 드시지 마시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시스템 1과 시스템 2 숙고하는 뇌를 가지셔야 돼요, 이제. 예. 요새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넛지에서 여러분들 공부하시잖아요. 이제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 이거 해! 저거 해!가 아니고 자녀가 이 고기 생선만 먹는다 그러면 채소하고 과일을 먹을 수 있도록 예쁜 그릇에 담아서 먹을 수 있도록 강제하지 않으면서 슬쩍 옆구리를 찌르는 겁니다. 슬쩍. 이게 정말 지혜로운 부모들이자 지혜로운 크리스찬들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보건의학에서 이걸 많이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모두 다 아시지만 오트밀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계시고 저지방 채식식단에서 얼마나 이 십자가과 채소가 중요한지 알고 계시지만 베타카로틴을 먹어주는 이유, 항암 작용을 하는 저지방 채식식단을 하는 이유는 콜레스테롤 입자가 다시 말하면 암을 유발하는 그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혈관에서 깨지지 않도록 보호해주기 때문에 이 베타카로틴을 드신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오늘 있으시면 오늘 이제 강의 다 들으신 거예요. 중요한 거는. 물론 내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게 굉장히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강의를 위해서 이렇게 제가 이 논문들을 많이 발췌하고 여러 이제 논문들을 읽다 보니까 뭐 저도 논문을 쓰면서 계속적으로 연구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새로운 사실들에 대해서 와, 이래서 이 하나님께서 곡식과 과실과 견과와 채소는 삼성 세탁기 망가지면 여러분 삼성 세탁기 어디 가서 AS 받아야 돼요? LG에 가면 될까요?
예, 하이얼에 가면 돼요. 삼성스타게 만든 메이커에게 가야 되듯이 우리 몸을 망가지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의사? 어제 공부하셨잖아요. 우리 몸을 만든 메이커에게 가셔야 돼요. 예, 그래서 사람의 소화기관은 모리시타 게이츠 박사가 말한 것처럼 사람의 소화기관은 채식형이지 동물을 먹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유전자는. 그래서 모리시타 게이츠 박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의 소화기관은 채식형인데 그 채식형에 맞지 않는 음식이 다시 말하면 죽은 음식 때문에 우리 세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명백한 이해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타카로틴이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아하 포인트 안 나오십니까? 저만 나오네. 자, 이 콜레스테롤 입자가 파괴가 되면 동맥 내벽으로 흡수가 되고 그로 인해서 이 노폐물 덩어리가 어디 가서 전립선에 가서 붙어버리면 전립선암이 되고 이 노폐물 덩어리가 위에 가서 붙어버리면 위암이 되고 이 노폐물 덩어리가 유방에 가서 축적이 되면 유방암이 되고 항암 방사선 수술로 잘라내고 지지고 볶고 안 하셔도 레디칼 리미션 근본적인 회복으로 들어가시려면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은 음식이 당신의 유방암을 만들었고 당신이 먹은 음식이 당신의 간암을 형성했기 때문에 먹거리를 바꾸시라는 거예요. 병을 유발한 근본적인 치료하러 여기 오셨잖아요. 그죠? 3대 대중요법 해봤지만 1년 안에 2년 안에 재발 전이 돼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맞죠? 제가 오늘 너무 아침밥을 많이 먹어서 씩씩한가? 네네. 자,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혈액과 함께 이동할 때 부서지지만 않아도 다시 말하면 혈관에 떨어지지만 않아도 위혈관에 그 위암을 만드는데 떨어지지만 않아도 노폐물 생성이 줄어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이 지금 여러 기관에서 여러분들이 5단계 해독을 하실 때 처음에 장폐색을 뚫고 들어가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예? 대장폐색부터 뚫어가면서 자, 당근, 고구마, 호박 같은 이 주황색 채소에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베타카로틴이 많습니다. 녹색 잎줄기 채소와 마찬가지로 베타카로틴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곡물, 야채, 콩류, 비타민 E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곡류의 IP6와 피트산염이 얼마나 강력한 항암제로 여러분들의 뇌가 노화되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최근에요. 존스 홉킨스나 하버드의 통계를 보시면 너무나 재밌습니다. 요새 강력한 항암제로서 가장 이 암 환자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하던 게 비타민과 미네랄, 특별히 비타민 C에 집중했다면 여러분 비타민군 중에 어떤 비타민도 비타민 B1, 2, 3, 비타민 6, 비타민 B12처럼 비타민 종류가 이렇게 다양한 게 없는데 비타민 C도 뭐 12, 뭐 이 없죠? 비타민 D도 뭐 D3 뭐 이런 건 있지만 비타민 B군만 유일하게 그래요. 왜? 왜 비타민 B군은 비타민 B 콤플렉스로 복합제로 드셔야 되죠? 비타민 B12까지? 채식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드셔야 되는 비타민 B12까지? 왜요? 치매 환자에게 비타민 B12를 먹였더니 치매 증세가 없어져요. 치매 진단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곡식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매크로바이오틱 하시는 분들이 왜 곡식에 그렇게 치중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곡식을 드실 때 어떻게 드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정제되지 않은 곡류를 드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오셔서도 가실 때까지 흰쌀을 포기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제된 곡류를 왜 영양학자들이 정크푸드, 엠프티 칼로리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쓰레기 식품이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드셔봤지만 뭐예요? 뼈밀도 이 골다공증, 골조성증, 골개상증 어이구 처음에 오실 땐 다들 할매 할배들이셔. 죄송합니다. 뼈밀도가, 뼈나이가. 그런데 2주, 3주 제가 이렇게 지금 이제 뭐 소논문을 쓰느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통계 데이터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는데 2주, 3주 여러분들에게 햄프씨, 아마씨, 치아씨와 함께 죄송합니다. 교수님 주무시다가 깜짝 놀라셨네. 그래도 다 들으세요. 예. 거기에다가 현미에다가 콩을 먹였더니 2주, 3주 들어가니까 뼈에 구멍이 송송송 나고 골조성증, 골괴상증, 골연화증, 오스테오칼슘과 그 다음에 알카리성 인산분해 요소가 그 다음부터 쭉쭉쭉쭉쭉쭉쭉 흡수가 돼. 맞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다 보고 계시잖아요. 남의 얘기 아니죠? 여러분 얘기죠? 이래서 왜 하버드와 존스 홉킨스에서 요새 최근에 IP6 피트산염 이게 강력한 항암제로 많은 암 환자들이 꼭 먹어야 되는 음식으로 뜨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IP6와 피트산염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제가 오늘 유튜브 강의에 나오죠? IP6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디에 다 들어있어요? 고기에 들어있습니까? 생선에 들어있습니까? 우유에 들어있습니까? 어디에 들어있어요? 볶은 곡식에?
볶음국식 맞죠, 물론. 예, 정제되지 않은 공. 아시죠?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베타카로틴 녹황색 채소와 함께 황색 채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당근, 그리고 단호박, 그리고 스윗 포테이토 같은 이런 애들. 예, 그렇다고 또 황색만 드시지 마시고 그린, 시금치나 콜라드 그린이나 예,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와 함께 케일, 예, 채소의 야왕. 자, 이제 오늘 5가지나 배우셨어요. 6번째. 철분 빼놓을 수 없죠. 헤모글로빈 수치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오실 때 아니 제가 헤모글로빈 수치가 지금 이렇게 바닥을 치는데 여기서 저지방 채식을 하라니요. 거기다가 저녁에 과일식을 하라니요 하고 막 우시는데 해보니까 어때요? 그러나 철분은 주의해서 섭취해야 합니다. 자, 우리 몸의 이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기 위해서 반드시 철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이 과유불급인 것처럼 과도한 철분은 오히려 우리 몸의 위험 요인이 됩니다. 암이나 종양이나 염증을 유발하는. 자, 이 철분이 혈액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 입자를 잘게 부수어서 노폐물 덩어리를 생성해서 활성산소를 만드는 이 촉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심장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분을 드실 때 철분하면 여러분은 무조건 고기 속에 있는 햄철 성분만 철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계란에 있는 거, 우유에 있는 단백질만 철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동물성 식품보다는 녹색 잎채소와 콩에도 철분이 많고 가장 좋은 식물성 철분이고 우리 몸에 활성산소를 유발하지 않는 철분인데, 자, 여기 보세요. 반면 고기에는 햄철이 함유되어 있는데 햄철은 우리 몸속에 있는 철분 수치를 조절하는 기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남성과 폐경기 여성에서 체내 철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갱년기 증세가 너무 빨리 오고 또 여러 가지 상고병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혈액에 너무 다량 흡수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하버드에서 연구 결과 육류에 함유되어 있는 철분은 심장 질환을 높이지만 채소에 있는 철분은 전혀 이 카디악 어레스트를 유발하지 않는, 이 혈관, 심장혈관을 막거나 뇌혈관을 막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공부하셨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자, 마지막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좀 전에도 언급했습니다. 자, 우리 심장마비, 스텐트나 바이패스를 해야 될 만큼 여기 스텐트 몇 개씩 하고 오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세요, 요새. 왜? 주식이 고기, 생선, 우유, 계란. 그리고 또 우유 2컵씩. 예, 이런, 여기 지금 뭐 계란 2개, 3개는 완전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꼭 드셨다는 분들이 여기 지금 여러 분 계십니다. 오실 때 저하고 상담하실 때. 어우, 계란 2개, 3개는 꼭 필요한 단백질인 줄 알고 꼭 먹었는데. 아유, 그렇구나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죠? 자, 여기 심장마비를 예방하는데 비타민 B가 도움이 된다. 자, C는 얼마나 강력한 항암제인지 아셨는데 B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특별히 섬유 근육통과 같은 통증을 유발하는 이 근육통이나 이 관절염이나 류마티즘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비타민 B군, 특별히 뼈질환, 무릎질환, 관절염, 류마티즘 같은 통증이 있을 때 트립토판과 함께 가장 강력한 통증 완화제가 바로 비타민 B군입니다. B군. 특별히 B6와 B12. B12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래그. 그래서 저지방 채식 식단하는 분들이 B12가 모자랄까봐 막 이렇게 손가락을 쭉쭉 빨아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세균에 이제 B12가 많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손가락 빨아 드시지 마시고 천연 조미료인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래그는 천연 조미료이자 가장 좋은 이 비타민 B12군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 숟갈씩 퍼드셔도 되고, 어제처럼 B12가 너무 모자라는 분들은 당분간은 퍼드셔도 되지만 여러분 모든 요리에, 저희 한일마을 모든 요리에는요, 감자 요리에도 나물 요리에도 국에도 이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하고 채소 부용, 채소가루, 우리는 팔팔 끓여서 이제 채소 술을 만들기도 하지만 채소가루, 그리고 여러분 요거를 반드시 넣는 이유가 B군의 섭취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아셨죠? 그냥 똑같은 국이고 똑같은 나물인 줄 아시지만 아닙니다. 예, 그래서 비타민 이 B12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치매나 뇌졸중이나 파킨스나 예, 이 질병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뇌동맥류나 뇌혈관이 막혀 있는 분들에게 이 뇌혈관, 요새 여러분 다 기억력 핸드폰 냉장고에 넣고 오시고 산에다가 떨어뜨리고 오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죠? 예, 뭐가 모자라서 그래요? 왜 기억 상실이 자꾸 옵니까? 예, 그리고 정서지수가 떨어지실까요? 왜 뇌동맥의 뇌혈관에 이 산소가 안 들어가요? 왜? 뇌혈관이 막혀 있는데 뇌혈관 뭘로 막혀 있어요? 콜레스테롤이나 점액질이나 지질로 막혀 있어요.
이거 뭐 뇌에 영양분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자꾸 조울증, 패닉 디스오더, 요새 이 공황장애가 오고 자꾸 우울증이 오고 조울증이 오는 이유가 뭐였어요? 뇌에 영양분을 안 넣어줘서 그래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 신경질환 NS 이 병동에 가면 이 뇌질환 환자들, 공황장애나 조울증이나 우울증 환자들의 이 뇌를 이 단층 촬영해 보면은 어떤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냐면 뇌에 영양소가 없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현대인들이 이 주식이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제되지 않은 곡류 가운데 있는 비타민 B군을 섭취하셔야 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아셔야 되는데, 특별히 심장마비도 예방하고 모든 암세포를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되지만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무릎 관절이나 신경통, 류마티스 이런, 그리고 허리 척추 수술하신 분들은 B군을 반드시 드셔야 돼요. 지금 척추 전이 되신 분들, 뼈에 전이 되신 분들은 반드시 B군을 섭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통증이 상당히 완화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비타민 B6나 B12 그리고 엽산은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아미노산, 적당한 아미노산은 좋지만 동물성 아미노산이 이 지방의 범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 또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자, 이 호모시스테인은 혈액에 자꾸 축적돼서 동맥을 좁게 만듭니다. 중풍이 왜 옵니까? 중풍. 뇌졸중이 왜 와요? 왜 와요? 뇌혈관이 막혀서. 뇌혈관, 우리 제가 혈관 사진 많이 보여드렸죠? 자, 이렇게 혈관에 이게 노란색 플라그, 이 음식 먹고 양치질 안 하면 치아에 뭐가 껴요? 치석이 껴요? 치태가 껴요. 치태가 영어로 플라그입니다. 플라그, 때. 이 때를 그때그때 양치질해서 제거 안 하면 그 때가 뭐가 돼요? 치석, 돌덩이가 돼요. 심장에 이 플라그, 때들이, 기름때들이 쭉쭉 삼겹살 기름, 돼지고기 기름, 라드 기름, 각종 동물성 기름이 여기 다 끼면, 식물성이라고 해도 기름이 많이 축적이 되면 그게 뭐가 돼요? 심장혈관을 가로막는 플라그가 그때그때 제거, 저지방 채식을 이 수세미 역할을 하는 이 채소가 들어가서 수세미로 이 심장혈관 막힌 거를 쑥쑥쑥쑥 뚫어줘야 되는데, 그 심장 뚫어주는 트래펑인 채소가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게 점점 플라그가 캘클루스, 석회화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방암 환자들, 전립선 환자들 병원 가면 지금 칼슘화되고 있네요. 석회화되고 있네요. 우리 팔로우 6개월만 추적 조사해 봅시다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럼 빨리 가서 유방 잘라내고 오시면 되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석회화가 되지 않도록 빨리 뚫어줘야 돼요. 그래서 해독하시는 겁니다. 쉬우세요? 여기서 안 쉬워요? 이게 암이에요. 아하 포인트 와야 됩니다, 여기서.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아하! 오셨죠, 이제? 근데도 집에 가셔서 아하 포인트 잊어버리시고 또 삼겹살 보시면 흥분하시고. 네, 자. 이거예요. 이 호모시스테인이, 동물성 단백질에 들어있는 호모시스테인이 혈액에 축적되어 있는 동맥을 점점 플라그가 점점 석회화돼 갖고 그게 암이 되도록 유발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확 아하 포인트 오셨어요. 자, 미국의 한 의료진이 실시한 연구에서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상위 5%인 그룹이 수치가 낮은 사람에 비해서 이 심장마비로 카디악 어레스트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무려 몇 배나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진이 위험한 수준의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리터당 12 마이크로몰로 이어도 높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을 드셔야 돼요? 콩이나 야채, 과일에는 특별히 충분한 엽산과 더불어 하혈하시는 분들이 엽산 수치 적당히 해주시면 하혈 이게 완화가 되죠. 자, 그래서 이 비타민 B6가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엽산과 비타민 B6 그리고 비타민 B12는 여러분들 뭘로 드시면 된다? 오늘 유튜브 강의 제목 뭔지 아시는 분? 네, 콩과 햄프씨, 아마씨, 지아씨, 현미에 있는 IP6 피트산염이 여러분의 막힌 뇌혈관을 뻥 뚫어주는 트래펑이고, 여러분의 이 무릎 혈관을 막고 있는 모든 그런 방해 물질들을 뻥 뚫어주는 호모시스테인을 녹여주는 강력한 치료제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나시죠? 예, 유원장이 시끄러운 소리만 기억나지 마시고. 자, 동물성 식품은 엽산 함유량이 적은 대신 메띠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동물성 식품을 제한해야 된다고. 여러분들 제가 질병 역학의 그랑프리라고 불리는 The China Study,
콜린 캠벨 교수님의 영양의학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는 콜린 캠벨 교수님이 그 역학조사에서 그 수십 년 동안 이 종단 연구와 횡단 연구를 통해서 얻은 결론은 뭐였어요? 암의 스위치를 켜는 인자가 특정 단백질을 발견했습니다. 뭡니까? 뭐예요? 석산이 오빠 뭐죠? 지금 여기서 안 드시는 거. 암을 유발하는 거 뭐예요? 고기. 예? 좋은 음식? 죽은 음식 맞는데 그게 뭐냐고요, 그게. 예, 동물성 단백질, 고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서 특정 단백질 두 가지 있잖아요, 암을 유발하는. 암의 스위치를 켜는. 예, 메티오닌 맞고 또 하나는 IGF-1, 인슐린 그로스 팩터 1이라고 하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1. 그게 다 어디에 들어있냐면 동물성 단백질을 과잉으로 먹었을 때 거기에서 그 성장 호르몬 유사 성장인자가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1이 바로 여러분의 이 특정 암을 유발하는 특정 단백질인 거에 대해서 공부하셨잖아요. 그래서 암 환자에게 동물성 단백질을 제한하고 동물성 지방을 제한했더니 암의 스위치가 팍 꺼지는 겁니다. 자, 하늘마을에서 나가셔서 암의 스위치를 켜실 겁니까? 끄실 겁니까? 여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켜실 거예요? 자, 이 메티오닌도 어디에 많이 들어있습니까? 예, 고기에는 IGF-1이 많다면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1이라고 하는 이 암을 유발하는 암의 스위치를 켜는 그 인자가 많다면 메티오닌은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고기만 끊으면 되는 줄 알았슈. 그래서 생선은 열심히 드셨슈. 그래갖고 수은, 납, 카드뮴, 중독 많이 돼 있슈. 자, 그래서 이 메티오닌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생선에 많이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공부하셨잖아요. 메티오닌 수치가 가장 높은 거 보니까 생선이 1위였잖아요. 어제 어떤 사모님이 이상하다. 저 생선도 안 먹는데 왜 수은하고 납, 카드뮴이 중독돼 있죠? 생선은 안 먹는데 연어는 먹어요. 자, 이런 메티오닌이 바로 몸에 유해한 호모시스테인을 만든다는 사실 오늘 잊지 마세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공부했습니다. 특별한 암에 콜레스테롤수를 쫙쫙쫙 흡착해서 여러분의 암덩어리를 쭉쭉쭉쭉 분해시켜주는데 굉장한 효과를 발휘하는 음식들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자, 반복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기억나시는 거 한번 얘기해보세요. 오트밀. 두 번째, 콩. 세 번째, 마늘. 네 번째, 호두. 다섯 번째, 오늘 되게 중요한 거 이건데 오늘 다른 거보다 오늘 특별히 강조한 거. 콜레스테롤이 혈관 내에 떨어지지 입자가 깨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거. 오, 오늘 다 상 주고 싶어요. 그 다음에 철분. 철분은 어떻게 먹으라고요? 주위에서 조금만. 아셨죠? 동물성 철분? 햄철 있는 거? 아니죠. 마지막 7번째 뭐였죠? B군, B6와 B12. B12는 어떻게 드시면 된다? 손가락 쭉쭉쭉쭉 빨아 드셔서 세균 드시면 B12가 된다? 아니면 비타민 B12가 여러분들은 저지방 채식 식사를 하는 분들은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로 꼭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 천연 효모. 아셨죠? 그러면 조미료 맛도 내면서 부족한 B12를 충족시켜줘서 가족 가운데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치매 증세가 오시는 것 같고 약간 또 뇌졸중이나 파킨스나 또는 이런 뇌병변을 앓고 계시는 분들에게 반드시 B12를 먹이셔야 돼요. 그리고 자폐 환자들에게도 B군을 섭취하게 했을 때 증세가 상당히 완화되는 여러 가지 통계 데이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유익되셨습니까?